1년 차의 소영준 선수가 8월에 지금 KBO MVP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의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특히 사실 잠시 로테이션을 거르기 전까지는 평균 자책점도 6점대까지 치솟아 있다가 돌아와서 연승을 거두면서 평균 자책점을 4.45 정도로 이제 낮췄습니다. 4.45의 평균 자책점이란 것은 퀄리티 스타트보다 낮은 평균 자책점 수준이 되거든요. 네, 올 시즌 소영준 선수, 특히 저희는 여기서 이제 소영준 선수에게 일단 영순위라고까지 또 자막을 또 활용을 해 보겠는데, 소영준 선수의 올 시즌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순철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참 영리하고 능력이 있는 선수다. 19 먹은 선수가 그렇게 빠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즌 초반에 힘이 있을 때 볼이 140km 대 후반에 빠른 볼을 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체력이 좀 떨어지고 그것이 간파를 당하니까 좀 쉬어 있다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140km 초반에 빠른 볼을 가지고 다양한 제구력, 또 구종, 다양한 구종, 제구력을 가지고 지금 경기 운영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능력이 있고 참 머리가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완벽한 제구력을 갖추면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1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4사구는 38개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젊은 나이에 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살짝 좀 들어보니까 약간 좀 능구렁이 같은 그런 능부렁이라기까지보다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자신의 변화를 빨리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시즌 초반에 그런 생각을 그대로 그냥 돌아와서도 상대에게 간파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소영준 선수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뭐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그 능력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능구렁이보다는 유연한 사고 방식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능력자로 하겠습니다. 또 안 하면 어떻게거든요. 예, 해야죠. 그리고 소영준 선수의 평균 자책점 제가 4.45라고 말씀드렸는데 4.42입니다. 제가 0.03을 높여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영준 선수가 남아있는 등판 기회에서 최소 1승,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달성하겠죠.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때 최소 1승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소영준 선수가 지난 2006년 류현진 선수와 한기주 선수가 달성했던 고졸 신인 두 자릿수 승수를 14년 만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고졸 루키의 두 자릿수 승수는 신인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요. 지금 자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죠? 92년 염종석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98년 김수경 선수, 또 2000년에 이승호, SK 이승호, 그리고 2004년에 오재영 선수, 그리고 2006년에 유현진 선수까지 이렇게 고졸 신인 데뷔 첫 해에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신인왕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쉬운 경우가 물론 있죠. 한기주 선수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승수 달성을 했지만 류현진 선수가 있었고, 김진우 선수도 좋은 활약 펼치면서 신인으로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지만 그때는 이제 올해의 루키 신인왕은 조용준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는 납득할 만한 그런 또 경쟁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게 될 경우 신인왕 이렇게 이퀄이 거의 성립돼 있는 이런 신인왕 수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현 의원, 이 고졸 신인의 두 자릿수 승수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사실 두 자릿수 승수를 하기에는 이 투수도 좋은 공을 투구해야 되지만 사실 좋은 포수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앞서서 지금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 포수들이 대부분 김상훈 현 코치, 그리고 신경현 코치, 박경환 코치, 김동수 코치 이런 쟁쟁한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소영준 선수는 장성우 선수와의 배터리 호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장성우 선수가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즌 초반만 봤을 때는 소영준 선수가 신인이고 루키이기 때문에
이 포수가 사인 내는 대로 구종을 투구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예. 하지만 한 턴 정도 이 로테이션을 거르고 나서부터는 정말 본인이 이제는 와서 뭐 이순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 다양성 그리고 코너웍을 이용하면서 타자를 상대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느끼지 않았을 때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경기를 꾸준하게 나가면서 그 타자를 빠르게 간파를 하고 경기에 있어서 경기 운영 능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록은 선수 본인의 의미 있는 기록일 수도 있지만 좋은 포수를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턴 쉬는 동안 도대체 소영준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근데 지금 저기 그 자막에 나왔던 모든 선수들이 예. 유현진 선수만 빼고 전부 다 그 주 구종이 슬라이더예요. 예. 그러니까 변화구가 주 구종이 돼서 타자를 잡는데 소영준 선수는 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심 예. 계열로 지금 신인왕 도전하는 선수는 유현진 선수 말고는 없어요. 유현진 선수는 그때 1회부터 8회까지 스피드가 똑같았거든요. 예. 직구가 포심 스피드가 148km로 1회 초구부터 마지막 공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뭐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투수였고 소영준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다른 선수처럼 그 슬라이더가 베이스가 돼서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투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심으로 일단은 이렇게 포심 계열로 타자를 잡는 투수라면은 나머지 변화구가 더 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수도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아직 그 발전 가능성 그리고 다른 선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예. 그러니까 투수는 보통 뭐 이거잖아요. 두 가지 구종이잖아요. 속도가 떨어지는 구종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있고 또 각도가 생기는 변화구를 가진 투수가 있는데 소영준 선수는 스피드는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속도가 떨어지는 변화구도 같이 구사를 하면서 각도가 생기는 변화구까지 구사를 하면서 제구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영준 선수가 좀 영리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투수들이 투피치, 쓰리피치를 투구를 하는데 대부분 패스트볼이 주 구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소영준 선수는 안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심이 주 구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자에게도 변화가 큰 각도, 특히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이런 공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주 구종으로 삼기 때문에 타자에게는 조금 현혹될 수도 있고 머리를 좀 타자가 좀 여러 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종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